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예상보다 더 긍정적인 멘트를 날려주면서 비트코인은 모처럼 43,000달러를 찍어주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42,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면서 43,000달러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시장을 때려잡는 수준으로 돈줄을 쥐어짤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비트코인도 안도했고 주식시장도 반등하면서 위험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조금은 더 찾아든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구간이 최근 지속됐던 박스권의 일부인 만큼 일단 43,000달러 위를 안정적으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는 약세 장기화 가능성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이제 됐다, 좀 더 태우자, 남은 건 랠리뿐, 이런 심리는 조금 더 제동을 걸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에 안도 시그널을 날린 것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금리 인상은 3월부터 올해 3-4번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은 연말쯤부터 투트랙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금리가 매우 낮은 시기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멘트를 날리면서 금리가 아무리 올라봐야 연간 1%다 이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공존할 수 있다, 이 같은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과 관련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제공하는 스트라이크사가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제2의 엘살바도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의 이중 환율에 정신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곳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반등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코인은 지난 2달 동안 참 지리하다 싶을 정도로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번 연준 의장 발언을 계기로 의미 있는 찐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여러모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적인 흐름, 또 이슈적인 상황들 잘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모처럼 시원하게 안도 랠리를 벌이면서 43,000달러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대로 좀 더 힘을 받을지 아니면 최근까지 박스권 영역에 해당하는 42,000달러 중후반에서 추가적인 시간을 가지게 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아직도 40%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3,000달러까지 상승했고 몇몇 알트코인들 역시 시세 상승을 보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커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낙관적인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 지표를 보면 비트코인은 12월 이후 가장 과매도 수준에 있고 일부 거래자들은 하락세에서 매수할 수 있지만 상승폭은 45,000달러로 제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특히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동조화 상황에 대한 분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S&P 500과 비트코인의 90일 상관관계가 1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주식이 직면한 거시경제적 위험이 올해 암호화폐 가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FX프로의 분석가 알렉스는 암호화폐는 성장주와 동등하다, 금리에 역하게 민감하다, 동시에 우리는 암호화폐가 더 유동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금리 정상화 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암호화폐는 바닥과는 아직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과 S&P 500의 상관관계가 올해 결국 감소할 것이다, 이 같은 전망도 포함되는데 오한다의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모야의 경우에는 주식은 사상 최고치에서 몇 퍼센트 수준의 하락을 보인 반면 비트코인은 4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주식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초점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주기와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가 될 것이다. 이건 비트코인보다 주식에 훨씬 더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올해 말 미국 이외 국가들의 경제 회복을 통해서 미국 달러가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달러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고 암호화폐와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술주와 동조화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은 데이터로 보여지는 엄연한 사실이고 상황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IMF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주식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비트코인을 금융시장의 리스크 유발자다 이렇게 지목했습니다.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주식과 암호화폐 사이의 상관관계는 시장 변동성이 높은 기간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 하급 효과를 낼 수 있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함께 거래되는 만큼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서 사실상 실패했다. 경제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암호화폐 산업에서 위협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건 조금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연준의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성이고 이게 좀 더 완화된 상황으로 받아들여져서 투자 시장의 반등세를 만든 인물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 의장 연임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3월에 테이퍼링을 마무리한 뒤에 몇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올해 말쯤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금리 인상은 서두르겠지만 좀 더 강력한 대응 정책인 양적 긴축은 좀 더 천천히 상황에 봐서 연말쯤에 맞춰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시중에 돈을 풀고는 있지만 그 규모를 이전보다 줄여서 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돈줄을 죄는 효과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먼저 해보고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는 가장 강력한 수준인 양적 긴축은 연말 정도에 하겠다라는 것으로 시장에 동시다발적인 충격을 주는 다소 무식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씩 서서히 조이면서 거시경제 정책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준이 소프트 랜딩 방식의 전략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시장은 안도했고 주식도 암호화폐도 반등하면서 화답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연준의 디지털 화폐 보고서가 이미 준비가 된 상태다. 몇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CBDC와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날려줬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런저런 멘트 덕에 비트코인은 43,000달러 재도전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찐 반등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은 좀만 더 조심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마무리된 뒤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작한 것 같다.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 자산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됐다. 현재 비트코인이 이익을 얻기 좋은 구간에 있고 42,000달러를 유지하면 상방향으로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다. 43,000달러를 뚫을 경우에 46,000달러까지 쉽게 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42,800달러 저항선이 관건이다. 여길 뚫지 못할 경우에는 38,000달러까지의 밴드에서 아래 위로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트레이더 펜토스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는데 그는 특히 알트코인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세 장기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알트코인들이 하락 추세를 재기하기 전에 잠깐 상승세를 보이는 이른바 불트랩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포물선형 상승 이후에 하락했던 알트코인들이 지지 수준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지만 지지대가 형성되지 못한 곳 아래 영역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이게 아직 오지 않은 진짜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의 반등세가 찐 반등이 될지 찐 고통의 전 단계가 될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알트코인이 올라서 수익이 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서비스가 시작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스트라이크사의 CEO 잭 말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초인플레이션, 약탈적인 결제 네트워크, 국경 간 이체를 할 수 없는 국가에서 탁월한 금융 경험을 제공한다. 오늘 우리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통화망인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이체되는 영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은 금융 포용을 통해 인간의 자유를 높이는 최고의 화폐 시스템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라이크사는 비트코인 결제를 수수료 없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엘살바도르에 제공하는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엘살바도르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추측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잭 말러는 올해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이 55%에 달하고 GDP는 12%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8차례에 걸쳐서 통화 위기를 겪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연 제2의 엘살바도르가 어느 나라가 될지 여러모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에델만 파이낸셜 엔진의 창업자 릭 에델만이 빠르면 올해, 늦어도 2023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될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미국 SEC가 승인을 거부할 핑계가 더 이상 없다. SEC 위원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암호화폐의 혁신성을 인정하고 있다. ETF가 없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에 노출되기 쉽다. 이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ETF 상품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반등세를 보면서 시장을 예측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슈 속에 담긴 정보들 잘 체크하시고 가급적 추가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맥락들까지도 파악하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